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핵심 요약 계산 작업 30문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풀었죠. 이번 시간에 6번부터 10번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커말 실기는요, 1급이건 2급이건 똑같아요. 계산 작업을 갖다가 적어도 5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 맞추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한 문제 더 맞느냐 덜 맞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계산 작업을 잘 못하시면요, 합격하기는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 작업만 따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문제 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요. 자, 여기 보시면 계산 작업 6번에서 10번 시트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러한 엑셀 파일이나 문제는요,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요, 이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올리는 이 자료들을 다운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자, 블로그 주소 나와 있죠? 이 블로그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og.naver.com ds882845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인터넷 주소줄에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연결되는 거 나오죠? 지금 이렇게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커말 2급 실기 자료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여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6번부터 설명드릴게요. 6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6번의 표 1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이용하여 제품명을 표시해라. 그러니까 제품 코드에서 마지막 문자를 이용해서 제품명을 표시해보라고 그랬죠. 자, 표 1이 여기 보이시죠? 표 1번 보이죠? 표 1에서 마지막 문자, 이게 마지막 문자가 요 끝에 있는 요 문자를 뜻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보니까 STR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자가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S이면은 컴퓨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S라고 끝나는 거 있죠. S라고 끝나면 뭐라고 여기에다가 제품명에다가 표시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컴퓨터라고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라고 표시를 하시고, 만약에 T면은요, T면은 프린터, 그죠? T이면 프린터라고 표시한다. 그러니까 여기 T 부분 있죠. 이 T 부분에다가는 프린터. R이면 스캐너라고 하라고 그랬네요. R이 어디 있죠? R 여기 있죠. R. 여기 예를 들어서 스캐너.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어떠한 함수를 쓰라냐면 스위치랑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하고 라이트 함수.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나왔을 텐데 레프트 함수가 있고 라이트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문자열 함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 보시면 마지막 문자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문자가 뭐죠? 오른쪽에서 끝에 한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럼 뭐다 여러분들? right예요. right가 뭐죠?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이런 함수가 바로 right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left는 뭐죠? left는요 왼쪽. 그랬죠? 왼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이게 이제 left 함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마지막 문자라고 그랬으니까 right 함수를 그래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메모장에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right, 그래서 A, B, C, D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컴마 1. 이게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한 글자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맨 끝이죠. 거기서 한 글자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D라고 표시가 된다.
알겠죠? 만약에 2라고 적으면 뭘까요? 2라고 여기를 숫자를 2라고 적으면 C하고 D가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ight가 나올 때는요, 마지막 문자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right 함수를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right 함수를 왜 적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right 함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마지막 문자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왜 right 함수를 썼는지 이제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right 함수 써볼게요. 여기다. 자, 여기다가 는 해주시고요. 자, 는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r자 치면 나오죠. i라고 치죠. right 있죠. 더블 클릭. 텍스트, 문자, 어떤 거 찍죠? 제품 코드 찍어주세요. 자, AR 3셀, 그리고 컴마, 넘차, 가져올 개수예요. 1이라고 하세요. 엔터.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한 글자 가져와라. 그러니까 S라고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뭐로? 채우기로 쭉 끌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ST, RT, S 이렇게 쭉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나오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뭐를 하는 거죠? 제품명을 표시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품명을 표시하는데 제품 코드에 이 제품 코드가 S일 경우 컴퓨터라고 하고 T일 경우 프린트, R이면 스캐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이제 스위치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뭐를? 스위치 함수를 사용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스위치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스위치라는 함수는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 커말 2급 실기가 버전이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선택적 조건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위치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KR 이행 값이 여기 KR 이행이라고 적었죠. 제가 KR 이행 값이 이게 조건이에요. 이 값이 1일 때, 요게 값이 1이면 자, 여기로 갑니다. 1이면 뭐라고 한다? 조건이 참일 때 일요일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만약에 1이다. 요 KR 이행 값이 그럼 여기에 뭐라고? 일요일이라고요. 만약에 2일 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2일 때는 여기로 가죠. 그리고 2일 때 값이 2일 때는 여기로 가서 뭐라고 표시할까요? 바로 월요일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값이 3일 때는 여기로 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화요일이라고 표시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1, 2, 3이 아닌 뭐 4, 5, 6 그러니까 1, 2, 3이 아닌 값 거짓일 때는 뭐 한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 조건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선택을 갖다 하고 그 선택이 해당하지 않으면 거짓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다 여러분들? 스위치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일 때 거짓이라는 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선생님 이걸 갖다 여기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K2 값이 자 밑으로 내려놓고 자 스위치문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죠. K2 값이 1이면 여기다 자 보세요. K2에다가 제가 1이라고 적을게요. 1이라고 적으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K2가 1이니까 일요일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일요일. 자 K2의 값이 1일 때 그러니까 조건식이 1일 때 일요일. 그럼 여기를 2라고 바꾸면 뭐라고 나오죠? 2라고 딱 바꾸잖아요. 그럼 월요일이라고 나온다는 2일 때는 월요일. 그죠? 그럼 3일 때는요? 3일 때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화요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 4라고 적으면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왜? 1번, 2번, 3번은 있는데 4번, 5번 그건 없죠. 만약에 여기다 7이라고 적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일치하는 항목 없다라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내가 생략한다. 이 부분을 다 없앴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값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가로를 닫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K2가 1 값일 때 일요일, 2일 때 월요일, 3일 때 화요일 되죠. 없을 때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스위치문이구나. 자, 스위치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문자가 S이면은 그랬죠. 여기 마지막 문자가 S면 컴퓨터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S면 그죠? 여기는 컴퓨터, T면 여기가 T면은 프린트, R이면 스캐너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R이면 스캐너, 조건, 마지막 문자가.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 부분 보이시죠? write 갖다가 마지막 문자를 가져왔죠.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write 앞에다가 뭐 쓰면 되죠? switch SW. 자, 보이죠? 값의 목록에 대해 식을 계산하고 첫 번째로 일치하는 값에 상황하는 결과값을 갖다가 뭐한다? 반환한다. 말이 어렵죠? 스위치. 자, 그래서 익스프레션 이렇게 나와있죠? 식. 자, 여기 우리 조건식이에요. right에서 오른쪽 하나 갖고 왔죠? 그리고 컴마 value 1 값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1 값일 때. 근데 여기서 1이 아니라 뭐죠? S라고 그랬죠. 문자 S니까 큰 따옴표로 문자 묶어주시고 S면 컴마 result 1 어떠한 값을 결과값으로 어떤 거 가져오겠다. 참일 때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된댔죠. S면은 컴퓨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큰 따옴표로 이렇게 적어주셔야죠. 컴퓨터. 그리고 컴마 2일 때 그죠? 2일 때 2일 때는 뭐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값.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 두 번째가 T죠. T. 그러니까 T. 이렇게 T라고 해주셔야죠. T일 때 컴마 result 2 결과값 또는 참 그죠? 두 번째 T이면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프린트 이렇게 해주셔야죠. 프린터. 그리고 컴마 value 3 세 번째 값이 뭐죠 여러분들? R이면 자 R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캐너. 그죠? 스캐너 큰 따옴표 해가지고 스캐너 이렇게요. 가로 닫고요. 엔터. 그럼 보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S면 여기서 S라고 그랬으니까 자, right 오른쪽에서 하나 갖고 온 게 그 값이 S냐, 그죠? 그 오른쪽에서 갖고 온 게 첫 번째 여기를 검사하겠죠? S냐, S일 때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라고 찍는다는 거죠. T면 요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R이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죠? 조건이 R이면 스캐너라고 가져오는 거고.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엔터키 치고 쭉 끌어다 내리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R, S, T 이렇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 S, T, R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개만 만들어 놓으면 딱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죠. write 함수하고 첫 번째 문제 6번 문제였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 그대로를 갖다가 읽어보면서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처음에 무슨 함수를 사용했죠?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제품 코드에서 마지막 문자를 갖다가 가져와야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한다고 그랬죠? write 함수를 써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 write 함수. 마지막 문자를 가져온다. 만약에 시험에서 처음 문자를 가져온다 그러면 뭐다? left 함수를 쓰겠죠. 자, 보세요. write 함수. 그죠? write. 그리고 제품 코드 찍고 컴마 1. 그죠? 넘차. 가져올 개수라고 그랬죠. 텍스트 문자. 됐죠? 가로 닫고 엔터. S라고 가져왔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할게요. write 함수 앞에다가 이제 뭐라고 쓴다? 요 마지막 문자를 가지고 내가 가져오겠다. 그죠? 뭐를 이용해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SW 스위치 나오죠?
스위치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익스프레션 식이라고 그랬어요. 요 식 값이 만약에 컴마 밸류 1 값 첫 번째 값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값 뭐죠? s냐, 그리고 컴마 벨 리절트 1 여기 밑에 보세요. 함수 외워야긴 외워야 하는데 이 밑에 거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요 함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밑에 이 설명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리절트 1 그러니까 s면 뭐라고 한다? 컴퓨터 이렇게. 자, 컴퓨터. 그 다음에 컴마 2일 때 value 2 만약에 두 번째 값이냐, 두 번째 값이 t죠. t냐 이렇게 t면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프린터 그리고 컴마 3 세 번째 값이냐, 그러니까 r이냐 이렇게. r이면 뭐라고 해야죠? 스캐너. 그리고 가로 닫아야죠. 함수 끝났으니까 엔터.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서 에러가 났죠. 왜 에러가 났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에러가 왜 났을까요? 여기에서 제가 스캐너 앞에 큰 따옴표를 안 했죠. 그죠? 자, 근데 수식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준다라고 그러죠. 여기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오류가 발생할 때 이렇게 수식에 오류를 갖다 정정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 버튼 누르면요 오류가 정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어떠세요? 이렇게 수식을 갖다가 정정해 주기도 한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겠죠. 자, 그래서 채우기로 쭉 끌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6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풀이 보시면 사고보험금 이용해서 인상 여부 결정하라 그랬죠. 인상 여부는요, 인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표시를 해봐라. 그죠? 사고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인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만원 넘는 것들 있죠. 이렇게 340만원, 210만원, 280만원 요 세 건에 대해서. 그죠? 이 세 건은 뭐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험료 인상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고. 자, 이해되셨겠죠? 이 세 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사고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그러니까 100만원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죠. 80만원, 75만원, 90만원. 요 세 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보험료를 인하해라. 그죠?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자, 그 외에는, 그러니까 100만원대 있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100만원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바로 이 문제겠죠. 그리고 함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fs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ifs라는 이 함수가 나왔는데요. ifs가 뭘까요, 여러분들? if라는 함수를 갖다가 앞에서 사용을 해보셨죠? ifs. if 함수요. if 함수를 뭐로 그러죠? 조건문이라고 그러죠. 조건문. 자, 조건문. if가 뭐다?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조건문이에요. 자, 그래서 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조건, 참, 거짓.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if 함수입니다. 그죠? if 함수. 그러면 if s는 뭐냐? 여러분들 s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s가 붙는 경우는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그죠? 여러 개의 조건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s라는 게 if s가 이렇게 붙으면요, 잠깐만요. if s는요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참일 때, 첫 번째 조건이 참일 때,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요. 두 번째 조건 참일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거짓이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 참일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개의 조건을 갖다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참이면 이걸 갖다가 수행하고 끝나는 거겠죠.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고,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여기로 가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 세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이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나는 90점 이상이면 A라고 하겠다. A. 자, 90점 이상이면 A. 90점 이상이면 A라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8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은 안 되는데 80점 이상이면 B라고 하고 싶다. B. 잠깐만요. B. B라고, 이렇게 B라고. 그리고 80점 이상은 안 되는데 70점 이상이면은 C라고 하시고 싶다. 그럼 여기 C 이렇게. 그죠? 우리 성적 처리할 때 뭐 A, B, C 이렇게 표시를 하죠. 학점 같은 거 표시할 때. 그 다음에 70점 이상 아닌데 60점 이상은 된다. 그러면 뭐죠? D. 그리고 60점 미만이면요. 60점 미만. 60점보다 미만이면, 작으면, 그죠? 그때는 F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걸 갖다 검사하고자 할 때 IFS를 사용하면은 뭐 한다?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의 조건을 갖다가 한꺼번에 검사할 때. if 함수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if 함수를 사용하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ifs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한다. 자, 이걸 갖다가 사용해서 한번 예문을 갖다가 한번 이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점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점수라고 이렇게 치고, 판정, 학점이라고 할까요? 학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95점이다 그러면 A 학점 나와야죠. 그러면 IFS로, 자 보세요. IFS라고 나와있죠. 맨 밑에 IFS 로지컬 원. 첫 번째 조건식. 첫 번째 조건, 이게 KR EN 값이 90점 이상이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90점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value if true 1. 밑에 보세요. 그죠? 이 첫 번째 조건 참인 경우 이런 뜻이죠. 참이면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A. 자,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죠. 이렇게. 컴마. 그 다음에 logical 2 이렇게 나와 있죠. logical 2.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하라는 얘기예요. 80점 이상인지를 물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여기 조건식 만든 거 있죠. 이거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시죠? 요 조건식부터 A까지 참일 때 이 부분을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보이죠? 자, 이걸 갖다가 K2 그러면 80이냐라고 이렇게 고쳐줄게요. 80이면 뭐라고 한다? 80 이상이면 B라고 하겠다. 이렇게. 자, 또, 자, 보이죠?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B라고 하겠다. 여기서 이제 로지컬 3, 세 번째 조건. 컨트롤 V. 자, 수식 입력줄에 설명할까요? 우선은 여기서 제가 그냥 쭉 설명할게요. 자, 80점 이상이 아니면 뭐라고 한다? 70점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C라고 바꿔주면 되죠. C. 자,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70점 이상이 아닌 경우, 그죠? 여기로 넘어가겠죠? 네 번째 조건을 검사한다는 거죠. 그때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60점 이상인지 검사해 주면 되죠. 아까 복사를 해놨으니까 제가 다시 컨트롤 V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 60점 이상이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D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를 D. 자, 60점 이상이 아닐 경우는 다섯 번째 조건 뭐를 해야 한다? 60점 미만인지 검사하면 되니까 또 컨트롤 V 붙이기 한번 해놨죠. 또
자, 60점 미만이다. 미만이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0. 이게 60점보다 미만이냐, 작으냐. 그러니까 59, 58, 57. 그러면 뭐라고 해야죠? F라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ifs라는 함수입니다. ifs 함수도요, 이렇게 변경된 실기 버전에, 알겠죠? 2021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 오늘 지금 말씀드린 함수들 좀 알고 계셔야겠죠.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있겠죠. 여러분들 변경이 된 거라서 아마 곧장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올해부터 변경이 되니까 버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이게 요런 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전 버전으로 했으면요, if 함수를 썼어요. if 함수로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쓴다? 제가 이걸 if 함수로 써볼게요. if 함수로 쓴다고 그러면요, 자,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다 그냥 는 if, 자, if 함수 보이죠? 자, 조건식 이 K2가 9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컴마 value if true, 조건이 참일 때 뭐라고 한다? A. 그리고 컴마 value if false, 거짓이면 뭐 한다? 또 조건을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중첩 if라고 그러죠. if를 갖다가 전체 다 복사를 해야 합니다. 참까지.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리고 여기 80점 이상이냐 이렇게 바꿔주고 B, 80점 이상일 때는 B, 컨트롤 V, 거짓일 때는 또 물어봐야 돼. 또 if를 또 써야죠. 그럼 뭐라고 한다? 70점 이상이냐? 그러면 C. 70점 이상이 아니면 이제 또 물어봐야죠. 그럼 60점 이상이냐? 60점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D. 그리고 60점 이상이 아닐 때 value if fals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는 뭐라고 한다? F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가로를 몇 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가로를 몇 번 닫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한 번 열었죠, 두 번 열었죠, 세 번 열었죠, 네 번 열었죠. 네 번을 열어줬으니까 끝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닫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엔터. 어떠세요? 자, 이렇게 쓰는 게 if 함수입니다. 자, 근데 아까 ifs는 어떻게 되죠? 훨씬 간략하게 된 거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ifs가 사용하기는 훨씬 편한 함수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if 함수 대신에 ifs를 갖다 우리가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죠.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아마 어렵게 나온다고 그러면요, if가 계속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에 말씀드렸죠. if 함수가 시험에서는 안 빠지고 나온다. 간혹가다 이제 ifs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ifs 나오면 더 쉬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ifs라는 함수를 갖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인상 여부에다가 여기 적용을 해볼게요. 는 ifs, 자, ifs 로지컬 1, 첫 번째 조건식 사고 보험금이 얼마 이상이냐, 여기 보이시죠? 세부 조건 200만원 이상이냐, 크거나 같다 200만원, 그죠? 200만원 이상이면 컴마 밑에 value if true, 조건이 참일 때 뭐라고 한다? 보험료 인상. 됐죠? 보험료 인상. 컴마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조건 if 안 써도 곧장 이렇게 다음 조건 검사하도록 얼마? 100만원 미만인지 검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조건 요 사고보험금 또 찍어주시고, 사고보험금 이렇게 이 셀을 못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위에 셀을 찍어주세요. 위에 셀을 찍고 방향키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H3N 값이 100만원 미만이냐, 미만은 작다 이 뜻이죠. 자, 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뭐 한다? 보험료 인하. 보험료 인하. 그리고 컴마 그 외에는, 자, 그러니까 100만원 미만이, 그죠? 100만원 미만이 아닐 경우, 그죠?
100만 원 미만이 아닐 경우 세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조건은 그러면 뭐다?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쓴다, 여러분들? 100만 원 이상. 자, 100만 원보다 작지 않은 경우. 그죠? 100만 원보다 작지 않은 경우. 이게 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만, 작다. 100만 원보다 미만. 그죠? 미만, 작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작지 않으면,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해요? 거짓일 때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거짓일 때 조건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적는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적을까요? H3n 값, 그죠? 똑같이 H3. 못 찍을 경우는 위에 셀 찍고 내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그럼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의 반대니까 100만 원 이상. 그러면 뭐라고 한다? 공백. 공백 어떻게 표시하죠? 큰 따옴표 2개. 공백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큰 따옴표 2개 찍어주시면 이게 공백 표시예요. 가로 닫고. 한 번에 끝나죠? 엔터. 그러면 8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80만 원, 8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되지? 그죠? 80만 원 맞죠? 보험료 인하 맞죠? 80만 원이니까 여기 보이세요?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 이하니까. 그죠? 미만이니까. 자, 그리고 채우기를 쭉 끌어 보세요. 75만 원. 보험료 인하 맞습니까? 보험료 인하. 맞죠? 그다음 12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보다 크니까 공백. 그죠? 340만 원은 보험료 인상이죠.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딱 걸리죠. 아, 보험료 인상 200만 원이니까. 맞죠? 두 번째, 여기 두 번째가 아니죠. 110만 원이니까 뭐죠, 여러분들? 이거죠. 세 번째 조건에 걸리겠죠? 앞에 조건에서 다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if s 함수를 사용해서 푼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훨씬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if 함수를 우리가 중첩 if를 여러 번 써야 하는데 if s를 쓰면 이렇게 하나의 함수 갖다 다 좀 짧게, 아까 if 함수를 썼던 거보다 좀 짧아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if s 함수를 갖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8번 문제 보시면 8번은 표 3에서 고객들의 생년월일. 자, 표 3이 여기죠. 표 3에서요. 고객들의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해봐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고객들의 생년월일 있죠. 이렇게 생년월일. 고객들의 이런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갖다 여기다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를 갖다가 표시를 해보라는 얘기죠, 지금. 자, 문제는 이해되셨습니까? 요일의 계산 방식은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식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일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식. 자, 우선은 쭉 읽어보고 설명드릴 거예요. 월요일 같이 문자열 전체를 표시하고 if s와 우리 방금 풀었던 if s 함수 나왔죠? 여러 개의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weekday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weekday라는 함수가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일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표시하는 함수라고 그래요. 요일 함수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weekday라고 제가 적어볼게요. 는 weekday 보이십니까? weekday.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부터 7까지의 수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요일을 갖다가 우리 요일이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 요일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weekday. 자, 보이십니까? weekday 이렇게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는 날짜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날짜. 자, 날짜 값을 갖다가 넣어 주시고, 자, 여기 weekday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최근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2024년 여러분들 3일절 3월 1일. 자, 2024년 3월 1일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자, 달력이 있으신 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2024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 금요일이다라는 거. 자, 달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3월 1일이 금요일, 3월 2일 토요일 이렇게 돼 있죠? 2024년 3월 1일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날짜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컴마 이렇게 해주세요. 컴마하고 거기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게 옵션이에요. 자, 옵션이라고 그러는데요. 1일 때는 뭐다? 숫자 1로 표시한다. 일요일을.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 이렇게 식으로 해서 토요일은 숫자 7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몇 번 방식이라고 그랬죠? 2번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 방식.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2번 방식. 여러분들 2번 방식은 뭐다? 월요일을 1로 사용하고 월요일을 1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목요일은 4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7로 표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방식이니까 2번 방식으로 더블 클릭.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키 치면 이렇게 5라고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3월 1일이 금요일이라고 그랬죠. 3월 1일이 금요일이니까 5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2번 방식이 뭐다? 월요일을 1로, 화요일 2, 수요일 3, 목요일 4, 금요일이 5, 토요일이 6, 일요일이 7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죠? 3월 1일이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크데이가 요일에 대한 뭐를 갖다가 일련 번호를 표시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위크데이. 자, 그래서 위크데이는 이렇게 날짜,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날짜에 대한 요일의 일련 번호를 표시한다. 그죠? 그래서 옵션이 1이면요 일요일을 1로 표시한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은 2, 화요일은 3 이런 식으로 쭉. 그럼 토요일이 7이 되는 거죠. 그죠? 옵션 2는 뭐다 여러분들? 옵션 2는요 월요일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옵션 2는 뭐가? 월요일을 1로 표시하는 거. 알겠죠? 화요일이 2, 수요일이 3. 그래서 마지막에 일요일이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옵션이다. 문제에서 정해져 있죠? 2번 방식으로 알았으니까 2번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난 요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뭐를 구한다 여러분들? 요일에 대한 일련 번호 값을 갖다가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날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날짜를 지워버리고요. 뭐를 쓴다 여러분들? 여기 날짜에다가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위크데이에서 날짜 이 사람 생년월일 찍고 컴마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몇 번 방식이라고 그랬죠? 2번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2번 더블 클릭. 됐습니까?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7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7이니까 일요일 날 태어났고 이 사람은 그죠? 쭉 1이면 월요일 날. 자, 이런 식으로 날짜에 대한 요일의 일련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일에 대한 일련 번호 값 우선 다 구해봤습니다. 알겠죠?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요일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ifs. 아까 우리 ifs 써봤죠, 여러분들. 자, ifs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월, 화, 수, 목 이렇게 요일을 표시해야 돼요. 그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위크데이 앞에다가 여러분들 조건을 검사하기 위해서 ifs라고 쓰셔야죠. ifs. 자,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식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첫 번째 조건식 뭐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식은 일인지 검사해야겠죠. 월요일인지 검사하는 거니까 이게 는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너 위크데이 그 요일의 일련 번호가 1이야? 그리고 컴마. 자, 보이세요? value if true.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1이면 뭐라고 한다?
월요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월요일. 그죠? 여러분들? 자,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조건식이 이게, 자, 첫 번째 조건식이 1이냐? 1이면 월요일. 그리고 컴마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1이 아닐 때는 두 번째 2인지 물어봐야죠. 두 번째 조건식.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 걸 다 복사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복사하세요.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 전체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C 복사. 자, 여기서 컴마. 자, 보이죠? 두 번째 조건식 여기다 컨트롤 V 하세요. 붙여넣기. 쓰지 말고요.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다 보면 너무 길어지겠죠. 쓰는 것도 힘들고. 자, 그래서 앞에 거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1 대신에 뭐로 바꾸면 되죠? 이제 2냐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2냐? 2면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화요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화요일 이런 식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참일 때, 2일 때, 만약에 3일 때는 또 어떻게 하죠? 자, 여기 보이세요? 로지컬 3. 세 번째 조건은 뭐다? 3인지 검사하니까 컨트롤 V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죠. 계속 붙여넣기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3이라고 바꿔주시고 3. 3이면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4일 때 이제 물어봐야죠. 컨트롤 V 여기다 또 4라고 바꿔주시고. 자, 엄청 길어지고 있죠. 4일 때 여기서 목요일이다 라고. 그 다음에 또 맨 끝에서 컨트롤 V. 5일 때 5일 때 금요일.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 자, 여기서 6일 때 토요일.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V 7일 때, 여기 너무 길어졌네요. 7일 때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로 닫으면 되겠죠. 엔터.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요일이라고 나오네요. 7이면 4면은 뭐죠? 목요일. 이런 식으로 쭉 날짜가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근데 어때요? 이거 보고치기도 힘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if 함수가 들어가는 문제들은 다 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막상 쓰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쭉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함수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식을 갖다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잘하면 이렇게 실수 안 하고 딱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8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표 4에서 부서별 실수령액에, 자, 보이시죠? 부서별로 실수령액을 이용하여, 여기 실수령액이라고 있죠. 실수령액을 이용해서 영업부 실수령액의 평균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부 실수령액의 평균. 자, 영업부서가 있죠, 여러분들. 부서 중에 영업부서가 있습니다. 영업부서, 영업부. 자, 그죠? 영업부에 대한 실수령액에 대한 평균, 여기 영업부에 대한 실수령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4개죠, 4개. 영업부가 4개의 부서니까 실수령액이 이 4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죠.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를 써야죠? 에버러지를 써야죠, 여러분들. 자,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에버러지를 쓰는 게 아닌가? 그죠? 에버러지 if. 여러분들 에버러지 if가 뭐죠? 여러분들 에버러지 if가 에버러지가 평균이고 if가 뭐라 했죠?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죠.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 함수는요, 이런 형식입니다.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조건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다. 이게 에버러지 if예요. 근데 문제 보세요. 문제에서는 뭐를 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sumif하고 countif 두 개의 함수만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자, 평균을 쓰는데 에버러지 if를 쓰면 아주 간단한데, 그죠? 근데 문제를 갖다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요, 여러분들 합계를 갖다가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겠죠. 맞죠?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럼 뭐죠? 국어, 영어, 수학을 갖다 세 과목을 더해서 3으로 개수로 나눈 거죠. 그게 평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sumif를 썼는지 이해됐습니까? sumif. 여기다가 이제 sumif를 쓴 거죠. sumif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countif 갖다가 조건에 대해서 개수를 구해서 나눠주면 그게 뭐랑 같다 여러분들? 에버러지 if랑 같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썼는지, 그죠? 왜 이 함수를 사용했지? 이제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sumif도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sumif 이 함수도 형식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보세요. sumif도요, 요렇게. 자, 평균 구할 범위가 아니다. 이거는 뭐다? 이제 합계 구할 범위.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 그리고 countif는 뭐다? 여러분들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건 범위 조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영업부 부서에 대한 실수령액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먼저 뭐 구해야 돼요? 합계 먼저 구해야죠. 합계. sumif 갖다가. 그러면 여기서 는 sumif 있죠. sumif range 뭐라고 그랬죠? 조건 범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 범위죠. 조건을 검사할 범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조건 범위. 자, 부서에서 검사하겠다. 여기가 조건을 검사할 범위란 말이죠. 조건 범위. 그리고 컴마. 두 번째 크리테리아 나와 있죠. 크리테리아가 뭐다? 조건이에요. 자, 조건은 여러분들 뭐인지 영업부인지 검사해야죠. 그래서 영업부. 자, 여기다가 조건은 큰 따옴표로 묶어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업부 이렇게 적어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 셀을 찍어주세요. 영업부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셀 있죠. 영업부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어주세요. 아무 셀이나 찍어도 됩니다. 이 안에서 영업부가 들어가 있는 셀 있죠.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컴마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sum rang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합계를 구할 범위. 여러분들이 합계 어디에서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실수령액에 대한 합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건 범위에서 영업부인 걸 가지고 이렇게 찾겠죠. 영업부인 걸 이렇게 4개를 찾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가져온다 여러분들? 합계 범위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에 있구나, 여기 네 번째에 있구나, 이렇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범위하고 이 조건을 검사할 범위하고 합계를 구할 범위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게 같아야 돼요. 이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위가 잘못 지정하면 안 되겠죠. 이 위치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합계가 구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는 이런 원리를 갖다 제대로 이해하면요,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죠? 자, 이렇게 구하고 나서 엔터. 자, 어때요? 110만 원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다? 영업부 실수령액의 합계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를 쓴다 여러분들? 나누기하고 countif를 적죠. count if 갖다가 뭐를 구한다? 개수를 구해야죠. countif 있죠, 여기. count if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조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들어가 있는 범위.
그리고 컴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죠? 영업부가 몇 개인지 개수를 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업부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영업부에 대한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4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합계 구한 거에다가 나누기 4를 해라. 그러면 평균 275만 원이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카운트 이프 따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보세요. 는 카운트 이프 썼죠? 영업부인 게 몇 개다? 4개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이 바로 구해지는 거죠. sumif랑 count if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좀 꼬아 놓으면요. 이렇게 sumif하고 count if를 써가지고 뭐를 갖다가 평균을 구하도록 내는 문제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빠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sumif로 합계를 구한다. 그죠? 조건범위가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서가 들어가 있는 데서 조건을 검사할 거니까 조건범위 잡아주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다? 영업부인지, 그죠? 검사하겠다. 찍고, 그리고 컴마, 썸레인지, 실수령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 범위 여기 안에서 가로 닫고, 나누기, 카운트 이프 써야죠? 개수를 구하겠다. 카운트 이프. 조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개수? 부서에 대한 개수죠. 영업부가 몇 개인지. 그리고 컴마. 자, 영업부 찍어주시고, 그죠? 조건 범위 조건이죠. 카운트 if는. 그리고 엔터. 그러면 275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9번 문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를 풀어봐야죠. 자, 이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표 5에서, 자, 표 5에서 지역별 판매이익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의 판매이익 평균을 서울 지역에 대한 뭐에 대한 평균, 판매이익에 대한 평균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자리까지 구해라. 그러니까 숫자 뒤에다가 여기 세부 조건 두면 보면은 원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업. 여러분들 여기 올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 사용했고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뭐를 썼죠?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러죠. d로 시작하는. 그리고 앰퍼선드 연산자 이렇게 원자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업이라는 함수 나왔는데 라운드업이 올림이 함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5번 표 5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표 5번. 표 5에서 서울 지역의 판매 이익금의 평균. 먼저 여러분들 뭐를 구해야 돼요? 자, 문제 읽어보면 자 보세요. 평균을 먼저 구해야죠. 평균을 구하고 올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죠. d-average. 평균 구하기 위해서 d-average. d-average라는 함수,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뭐다, 여러분들? d로 시작하는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로 시작. 데이터베이스가 뭐다? 표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 전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평균이라든지 합계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수행하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d-average 그러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건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sum을 쓰면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dcount를 쓰면 개수를 구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형식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조건이 뭐다? 서울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서울인 걸 가지고 판매이익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역이 서울인 거에 대해서 서울 지역 있죠. 자, 지역 중에 서울 지역들 있죠. 이렇게 서울 지역 하나, 둘, 세 개, 네 개 지역 있죠.
이 서울 지역에 대해서 이 실수령액에 대해서 판매 이익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보이죠? 요 부분 요 네 개의 값을 가지고 뭐 한다? 평균을 구하란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거.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써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여기다가 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사용하기 전에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사용하기 전에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함. 알겠죠? 서울 지역에 대해서 서울 지역 이게 조건이죠, 여러분들. 지역이 서울인 걸 가지고 그래서 조건 만들 때는요, 조건은 이렇게 만듭니다. 필드명 그 다음에 값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럼 필드명이 뭐라고 그러죠? 필드명 지역이 필드명이죠. 여러분들 이걸 필드명이라고 그러죠. 지역, 판매가, 판매량, 판매액 그죠? 이걸 필드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항목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값은 뭐라고 해야 돼요? 서울이라고 해야겠죠. 서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지역이 서울인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갖다가 만약에 적으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조건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 조건을 적어라 그러면 이렇게 지역이 서울인 거. 지역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만약에 지역이 경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역이 경기인 걸 가지고 판매 이익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적어줘야죠. 자, 근데 조건을 적으란 말이 따로 없죠. 왜 그렇다, 여러분들? 여기 조건이 이 데이터베이스 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적으란 말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적으란 말이 없을 때는요. 그러니까 문제에서요, 여러분들 조건이 만약에 조건이 지역이 경기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조건을 따로 어디에다가 적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는 D 에버러지죠. D 에버러지.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표 전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 전체. 알겠죠? 이 표 전체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계산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컴마 두 번째 필드 나와 있죠. 필드는 뭐다? 계산할 항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서 계산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겠느냐. 자, 문제에서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판매 이익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판매 이익 셀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 필드명을. 알겠죠? 필드명. 우리말로 항목. 여기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값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드명을 찍어주는 거예요. 계산할 항목. 여기에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찍어주겠다. 그럼 뭐예요? 판매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또는 뭐를 적어도 되냐면 숫자를 적어도 돼요. 무슨 숫자를 적냐면 여러분들 5라고 적으면 돼요. 왜 5라고 적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여기다가 2열 27행 대신에 여기다가 5라는 값을 적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다섯 번째 항목에서 계산을 수행하겠다 이 뜻으로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항목 그리고 컴마 마지막에 크리테리아 이게 조건범위라고 그랬죠. 조건범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이 표 안에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적으란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역이 경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따로 적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왜? 조건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니까. 자,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7,36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평균이.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구해라 그랬죠?
자,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라운드 업이 올림 함수라고 그래요. 올림 함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으로 만들어줘라. 1000자리까지 구해라. 이런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라운드 함수 ROU 라운드 업이라고 보이세요? 라운드 함수가 있고요. 라운드 다운이 있고 라운드 업이 있어요. 라운드가 뭐다? 반올림. 보이죠? 라운드 다운은 내림. 라운드 업은 올림. 자, 라운드 업. 자, 라운드 업 하시고 자, 제가 여기에다가 KR 2N 값, KR 27N 값 찍고, 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게요. 0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자, KR 27N,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KR 27 말고 여기에다 값을 곧장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27,300원. 여러분들, 여기 제가 27,300원이라고 넣었죠. 넘버, 값, 넘버 디지트, 자릿수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죠.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엔터키 쳐볼게요. 28,000원이라고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27,300원 맞죠? 마이너스 3이면 이게 뭐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게 1000단위로 올림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공이 3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7,200원이다 그러면 이거 올림 처리해 가지고 얼마? 8,000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5,400원 그럼 이거 올려가지고 6,000원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공이 3개다. 1000단위로 표시한다. 1000단위로 올림해라. 이런 뜻이죠. 이게 라운드 업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이너스 2는 뭐죠? 마이너스 2는요. 100단위로 반올림해라. 이 뜻이야. 올림해라. 그죠? 반올림해라. 100단위.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27,300원 이렇게 돼 있죠. 100단위. 100단위로 여기 300원이니까 뭐 올릴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원. 320원이면 이걸 100단위로 올림 처리해라.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들? 4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2라고 바꿔 주세요. 100단위로 내가 올림 처리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320원에서 100단위로 올림해라. 그러면 320원에서 올려버리니까 얼마가 돼요? 400원이 된다는 얘기죠.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400원으로 만들어진 거. 그럼 마이너스 1은 뭐다? 마이너스 1은 10단위겠죠. 10단위로 올림 처리해라. 공이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10단위. 그래서 만약에 23원이면은 얼마다? 여러분들 23원이면 이거 보세요. 10단위로 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뭐다? 여러분들 10단위로 23원이면 얼마를 만든다? 3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세요? 여기 30. 자, 이해되셨습니까? 0은 뭐죠, 여러분들? 소수점 없이. 그러니까 1은 뭐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여기서 1로 하잖아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 소수점이 없으니까 표시할 게 없죠. 2라고 하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자, 그래서 라운드 업이 뭔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라운드 업. 그래서 마이너스 3이면 뭐다, 여러분들? 셋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1000자리까지 0으로 채워라. 1000의 자리까지 올림 처리해라 이 뜻이라는 거. 라운드 업. 알겠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은 뭐예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잖아요. 자, D 라운드 다운. 그러니까 1000단위로 내려라. 그러니까 27,000원이면 여러분들 그냥 27,300원, 27,000원으로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제 말이 맞죠? 라운드 다운. 내려라. 라운드는 뭐예요? 반올림 함수죠? 마이너스 3, 1000단위로 올림 처리, 반올림해라. 이거 반올림 됩니까? 안 됩니까? 반올림이라는 게 5가 넘어가야지 반올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7,000원 그대로 나오죠. 그 만약에 여기를 500원으로 바꾸면 어떻다? 27,000원으로 바뀌어요. 그죠? 반올림 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는 되셨죠?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라운드 반올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무슨 뜻인지 1000단위. 알겠죠? 이렇게 1000단위로 마이너스 2 100단위, 마이너스 1 10단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여기서 뭐 써야 돼요? 평균 구한 거 가지고 이제 라운드 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라운드 업. 라운드 업 1000단위로 올려라. 근데 1000단위로 올릴 것도 없죠. 근다고 안 써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함수를 사용하라 했으니까 함수를 다 사용해야 돼요. 라운드. ROU.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값 구했죠? 맨 끝에 가셔가지고 컴마 하세요. 그 다음에 넘버 디지트 자릿수. 얼마로 한다?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엔터. 값은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다 원자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문자 원. 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맨 끝에다가 글자를 연결할 때 쓰는 함수 연산자가 있죠. 바로 앰퍼선드. 그래서 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문자랑 함수를 서로 연결할 때 문자 써줘야죠. 뭐라고 쓴다? 원. 큰 따옴표 해줘야죠. 이렇게 원 하고 엔터. 보이세요? 그래서 왜 앰퍼선드를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다? 연결 연산자라고 그래요. 함수 뒤에다가 문자를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라운드 업을 통해서 올림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앰퍼선드 연결 연산자를 써서 문자를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 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예요. 2급에서는요. 1급에서는 솔직히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시험에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2급에서는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dAverage 평균 구하자. 그죠? 어디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여기 안에서 그리고 컴마 계산할 항목 어디다 판매이익에 대해서 평균 구하겠다. 그리고 컴마 조건 범위는 뭐다? 서울 지역이 서울인 걸 가지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1000단위까지 올림하겠다. 맨 앞에 dAverage 앞에다 해야죠.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넘버 이게 뭐다? 값이에요. 값 그리고 컴마 자릿수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원자 연결해라. 앰퍼선드 하고 여기다가 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구해진다는 얘기죠. 자, 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 업까지. 자, 라운드 업 값 자릿수만큼 올림으로 표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면 뭐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이면 1000단위까지 1000단위로 올림 처리해라. 1000원, 2000원, 3000원. 마이너스 2일 경우는 뭐라 그랬죠? 100단위. 마이너스 1은요 10단위 이렇게 되겠죠. 자, 그죠? 그래서 함수 설명까지 이렇게 다 했고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6번부터 10번까지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 이번에 추가된 함수들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래야지 영상 제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도 게시판 통해서 댓글 통해서 이렇게 문의 주시고요.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